안녕하세요. 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 동향 및 센싱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해 발표하게 된 2호학번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아직 전공 진입도 안 했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던 것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의사 로봇이 있어서 걔가 계속 내 건강을 확인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현재의 기술로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좀 찾아보다 보니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센서에 대한 내용, 또 하나는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AI 모델을 만드는 분야, 그리고 하나는 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분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각 분야에서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각 분야에 어떤 한 기술을 골라서 그걸 좀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센싱에 대한 걸 찾아봤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 몸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감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해서 분석을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필 시간에도 경험해봤듯이 뭔가 심박이라든지 근육의 변화 아니면 뇌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ECG, EMG, EEG 센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빛을 가지고 우리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PPD 센서랑 그리고 몸의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는 SpO2 센서 그리고 어떤 유전자에 대해 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 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기술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센서를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그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것인데 주로 의료 정보를 다루다 보니 뭔가 CNN을 활용한 딥러닝이라든지 연합학습이라고 불리는 Federated Learning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몸이랑 그러한 기계적 장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기나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뇌파 같은 뭐 신경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몸에 붙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단단한 하드웨어를 활용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유동성 있는 소재를 연구하는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분야에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몇 개 뽑아서 더 찾아봤는데요. 요즘에 그냥 시계보다 사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갑자기 시계를 차고 있다가 빼보면 뒤에서 초록색 불빛이 반짝이는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PPG 센서를 활용한 예시더라고요. 그래서 PPG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PPG 센서는 포토플레티스모그램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빛을 통해서 혈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초록 불빛이 나오는 부분이랑 불빛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불빛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500에선 5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초록색 빛이 나오고 그리고 한 곳에서는 그 빛을 확인하는 디텍터 역할을 해주는데 어, 센서에서 빛을 방출하면 일부는 피부로 빛이 흡수가 되고 일부는 방출이 되는데 그 방출되는 빛의 양을 가지고 우리의 혈류량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혈류량을 왜 봐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어, 우리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우리 손목에 있는 혈류량도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수축하게 되면 당연히 손목 주변에 있는 혈관에는 많은 혈류량이 흐르게 될 거고 이완을 하는 순간에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될 텐데 이렇게 혈류량을 가지고 우리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손목에 있는 혈류량을 파악을 해서 심장 박동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식은 일반적으로 PPG 센서에서 혈류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요. 음, 우선 크게 비슷한 식 두 개를 이제 빼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완될 때 우리가 흡수하는 그 빛에서 수축할 때 흡수되는 그 빛의 차이를 가지고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혈류량의 변화와 다르게 그냥 꾸준하게 유지되는 값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부나 뼈에 의한 그 빛의 흡수도는 제외를 해줘야 돼서 거기서 이제 이완될 때의 차이랑 수축할 때의 차이를 빼서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식은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빛의 흡수도를 표현한 거여서 이 식 하나만 가지고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하면 이렇게 뭔가 주기성을 띠는 그래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갖는 그래프가 심박수와 비슷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에서 혈류량을 가지고 심박이 어떻게 뛰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심장은 뭔가 주기성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심박도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하는 방식이 앞에서 본 이 그래프의 피크를 추적해서 심박의 주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변보다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피크를 추적해서 심박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박을 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심박수를 그냥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심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우리 자율신경계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박의 주기가 일정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그냥 피부에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G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ECG는 직접적으로 심장에 몸에 붙여서 구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PPG는 그냥 빛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피부색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심박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센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일반적인 딥러닝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큰 모델 안에서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뭐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가지고 뭐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Federated Learning은 각각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각각의 기기에서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료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보다 사람들이 뭔가 공개하는 걸 좀 더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개개인의 로컬 클라이언트에 준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학습을 수행한 후 각각의 모델에서 구한 가중치들을 합해서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연합학습의 대표적인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막 이 식을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K개의 다 각각의 로컬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에서 손실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크기를 가지고 전체의 손실함수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이 방법의 문제는 어쨌든 손실함수가 각 모델마다 다 다를 거니까 이거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전체 하나의 큰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로컬 클라이언트가 따로따로 또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전체 모델로 보내서 학습시키고 다시 또 그거를 각각의 로컬 클라이언트를 가져와서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합산하는 방식이 좀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런 연합학습을 활용하면 기존의 모델들은 데이터를 일단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한 모델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주면 되니까 평소,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해 연구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학습시킨 다음에 모으면 되니까 좀 더 데이터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관심이 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거기에 활용되는 PPD 센서, 거기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음에 지금 편하게. 어, 그 피부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딱 있는 사진에서 아, 아, 그 사진에서 보니까 초록색 빛, 빨간색 빛 아니면은 적외선 빛, 근적외선 빛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왜 그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워치는 초록색 빛을 사용하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러면 뭔가 빨간 빛이나 IR을 썼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필요한 게 초록색 빛에 해당하는 거여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초록색 빛이 헤모글로빈에 더 잘 흡수가 되어서 그 혈액을 보는 데에는 초록색 빛이 더 유용하다고 해서 초록색 빛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 여러 모델 그 분산은 한 모델을 분산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합치면 근데 그냥 기본 모델에서 결국 한 사람 데이터 정도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애초에 하나의 데이터 그 작은 데이터만으로 피팅이 제대로 돼서 어떻게 좀 다 합쳤을 때 좀 학습이 제대로 될지가 좀 의문인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기기에 하기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하나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 그냥 한 명의 와치를 가지고 아무래도 학습을 시키는 건 저도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병원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혹시 카드 뉴스를 보면 여기 막 피크 디텍션 알고리즘 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 여기가 그 피크 디텍션 알고리즘 부분인데요. 그냥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요 피크의 위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분을 한다든지 두 번째에 써 있는 첫 번째 식은 그냥 피크에 대한 정의이고 두 번째 식부터 미분을 해서 그 꼭지점을 찾아내는 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피크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줄 사람. 혹시 디지털 헬스케어 분들 질문 하나씩 해주세요. 질문. 교수님이랑 겹치긴 하는데 그 페더레이션 러닝의 한계점 같은 게 뭐가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다른 학습에 비해서 개인 정보를 좀 잘 보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각각의 모델에서 가중치를 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중치를 통해서 그냥 역추적을 또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높은 편이긴 하나 한계가 거기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질문이 생긴 건데 그 학습한 모델을 합치는 거랑 그 따로따로의 모델들이 낸 결과를 합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뭔가 제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해서 모델을 만든다는 것 같았는데, 음,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아, 여기 FKW 앞에 있는 N분의 NK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식이 있는데 그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크기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모델을 구하겠다는 의미가 그 평균을 활용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아, 여기서는 손실함수를 구해서 모으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그냥 가중치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로축은 시간이 맞고 그 AC는 그냥 그 폭을 구할 수 있는 함수여서 그 세로축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시간 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라서 세로축보다는 가로축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질문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첫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